모두 하이 강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핫한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제니스의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1월 25일에 LVMH 워치위크에서 발표를 했죠. 보시면 어떤 시계가 연상이 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롤렉스의 오이스터 퍼페추얼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데이토나 모델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만큼 데이토나라는 모델이 우리한테 얼마나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데이토나 모델을 카피를 했다 안 했다, 이걸로 상당히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롤렉스 마니아들은 무브먼트를 빌려준 걸로 버스를 타려고 하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제니스 마니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니스는 근본이 있는 브랜드다, 히스토리가 있는 모델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투닥투닥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간만에 재밌는 일이 아니었나. 자,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두 입장 다 이해를 합니다. 일단 롤렉스가 1988년에 우리가 제니토너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16520 모델을 내놓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롤렉스가 이 당시에 새로운 무브먼트를 개발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기존 무브먼트를 빌려와서 수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니스한테 엘프리메로 400 무브먼트를 빌려오게 돼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엘프리메로 무브먼트가 기존 존재하는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좋았기도 하고, 이 외에는 딱히 쓸만한 무브먼트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롤렉스는 선택권이 없었죠. 자, 그래서 롤렉스가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10진동에서 8진동으로 진동수를 낮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리저브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텔라 너트를 이용해서 프리스프렁 방식으로 바꾸고, 밸런스 휠 크기도 키우고, 헤어스프링도 브레게 헤어스프링으로 바꾸고, 또 데이트 기능도 없애고, 이렇게 롤렉스 입맛에 맞게 50%나 되는 그 부품들을 바꾸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롤렉스가 이렇게 작업한들 개발을 포기하고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선택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이런 게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니스는 자신들이 만든 역대 시계들을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카피를 논하기에는 이미 너무 수많은 디자인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니스라는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이런 모델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제니스가 얼마나 인지도가 없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떤 부분들이 드래곤볼처럼 모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제니스의 아이덴티티, 바로 한눈에 보이는 3컬러 디자인이 아닐까 합니다. 스몰 세컨드에는 라이트 그레이, 아워 카운트는 안트라사이트, 미니 카운트는 블루. 보시면 레이어 위치도 오리지널 모델하고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점도 저는 정말 좋았고, 10분의 1초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카운트도 더 세밀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데이트도 오리지널 모델하고 똑같이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모양하고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도 오리지널 모델하고 똑같이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보시면 느껴지죠. 저는 특히 이 샤프하게 내려오는 이 러그, 전면에서 보면 러그가 상당히 길지 않을까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시면 러그 투 러그 길이가 47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이 부분들은 1969년에 출시한 A386 모델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찍었었죠. 그리고 다이얼에 보이는 인덱스,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50주년으로 출시한 제니스 엘프리메로 A386 리바이벌 모델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여기서 참고로 인덱스나 핸즈에 들어가는 이 야광 도료는 슈퍼 루미노바 SLN C1 도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 그리고 블랙 세라믹 베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초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인그레빙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을 시켜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그래프하고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스케일 표시는 1992년에 출시한 레인보우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그때는 참고로 4km 스케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분의 1초. 그리고 이 세라믹 소재 같은 경우는 2012년 그때 당시에 엘 프리메로 스트라토스 플라이백 스트라이킹 10주년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모델명이 상당히 기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단마커는 1968년에 출시한 A277 모델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1988년에 출시한 엘 프리메로 데루카 모델에서는 베젤, 컬러인, 블랙 컬러와 지금 보이는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브레이슬릿 자체는 정말 나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 클라스프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제가 봐도 데이토나 모델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기존에 사용하던 버터플라이 클라스프를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현재 이 클라스프가 문제가 뭐냐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특히 열고 닫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욕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브먼트인데요. 이번에 엘프리메로 3600 무브먼트를 넣었죠. 확실히 예전보다 좀 더 현대적이고 직관적으로 바뀐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나 저는 스켈레톤 로터에 있는 이 별 로고가 무브먼트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5Hz로 10진동, 역시나 하이비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답게 컬러밀의 수평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 클러치가 아닌 점에서 꽤나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니스가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는 구조를 꽤나 많이 바꾸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엘프리메로 400 무브먼트에서는 4번이를 통해서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을 시켰었는데, 이번 엘프리메로 3600 무브먼트에서는 이스케이프먼트에 직접적으로 힐 피니언을 달아서 바로 드라이빙 휠과 커플링 휠을 작동을 시켜서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구조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할 때 생기는 그 토크가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니스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스케이프먼트를 낮은 간성을 가진 실리콘 소재로 바꿨다고 하고요. 또 기어나 구조를 최적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제가 크로노그래프를 계속 작동을 해보니까 가끔 미스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제가 아주 잠깐 사용해본 거라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더 추가된 점을 더 말해보자면 기존에 없던 핵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파워 리저브가 60시간인 점, 저는 뭐 괜찮은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번에 케이스 크기가 41mm로 나와서 사람들이 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론 40mm로 나왔다면 더 좋았겠죠.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리고 케이스 두께는 13.6mm로 기존보다 약간 두꺼워졌죠. 그래도 무브먼트가 보이도록 저는 이렇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적용한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면에도 돔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양면 무반사가 되어 있는데 시계가 더 예쁘게 보여지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이얼 깊이가 깊어 보여서 그런지 시계가 약간 저렴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가 느끼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또 마지막으로 방수는 100m,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방수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떻게 이제는 조금 달라 보이시나요? 근데 보통 메이저 브랜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죠. 보통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오리지널 모델이 뭔지,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었고 왜 우리가 만들었는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기 마련인데, 제니스 같은 경우는 봐라, 우리가 만든 신제품이다, 일단 이렇게 발표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롤렉스 마니아하고 제니스 마니아들이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니스가 인스타그램에 봐라, 우리는 히스토리가 있는 시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분명 제니스는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 어느 정도 불을 붙인 다음에 나중에 해명하는 걸 보면 뭔가 마케팅이 아니었나. 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미 예약은 다 되어 있다고 하고 예약을 해도 내년에 받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모델도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씩은 드네요. 그리고 구하기 힘든 데이토나 모델 대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제니스만의 3컬러 디자인 그리고 10분의 1초로 돌아가는 크로노그래프의 매력 아니면 케이스백으로 보이는 엘프리메로 3600 무브먼트를 보는 재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구입 동기이든 간에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니스가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독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은 내놓되 비방은 하지 맙시다. 그럼 바이바이.